네, 안녕하십니까. 아라 인사이트. 우리 업계에 유명하신 우리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모셨는데요. 저도 사실 매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CEO 리포트 글을 보면서 되게 감성적이기도 하시고, 예, CEO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매주 보내주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닥터이스 대표 김영학입니다. 일단 CEO 리포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CEO 예. 리포트는 쓰신 지 얼마나 되셨죠? CEO 리포트는 제가 쓴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병원 원장님들한테 마케팅에 대한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저희 책 저서죠. 살아있는 의사, 살아있는 병원. 그때는 주로 마케팅 얘기를 했었고요. 조금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빨리 했나요? 그 이후로 나온 거는 그만두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후에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올 연말쯤에 한번 다시 내볼까 그러고 매주 수요일 날 어떤 때는 좀 약간 철학적이거나 어떤 때는 좀 감성적이거나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좀 써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어때 CEO 리포트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어떤 글을 15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매주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병원협회 입사한 지가요. 1986년도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기자로 공채로 처음 들어왔는데요. 지금 1세대라 그러죠. 지금 여기 있는 뭐 명지성모병원이나 대림성모병원이나 양지 A+ 병원 이런 회장님들 아드님들이 이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들이 CEO 리포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가 돼서 제가 운영하는 닥터 뉴스 외에 CEO 리포트가 제 별명처럼 돼 버렸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러게요. 그러네요. 우리 사실 대표님이 이제 이쪽 그 기자로 이제 하신 지가 벌써 38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볼 때 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좀 못 도망간다는 게요. 실은 제가 그 외대 처음 생겼을 때 병원 홍보라는 이런 말 말고 홍보학과가 외대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 홍보학과 1회 졸업생이면서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홍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린다고 해서 PR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PR이라고 그러면 피티나게 알린다고 그러고요. 지금의 PR은 제가 얘기할 때 있는 PR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그 CEO 리포트도 역시 제가 병원협회에 2005월 1일자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럼 벌써 한 22년 됐는데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있고 저를 만나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그 윤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CEO 리포트가 어떻게 저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라 메디칼 그룹 제가 같이 우리 윤 대표님하고 안지도 벌써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진짜 오래됐죠. 그런 연륜만큼 아라 메디칼 그룹도 계속 의료인들과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오늘날의 아라 메디칼 그룹이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로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려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지금 짧게 딱 얘기해준 그 PR 재밌게 얘기해줬지만 이게 우리나라 홍보에 나름 역사가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PR 이제 잘 알리는 거였다면은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관계를 중시한다가 이제 PR도 계속 변한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 이 38년에 처음 기자 하실 때 알리는 거와 또 지금 시대에 또 다양한 매체를 또 알리는 방식에서 또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막연하게 지금도 병원 홍보다 마케팅이다 아니 뭐 CRM이다 뭐 이런 관계들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홍보가 더 큰 건지 마케팅이 더 큰 건지 근데 결국 궁극적인 활동은 기업이라고 하는 한
물론 병원이나 의원이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수익을 내지 않는 한 꼭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저는 아라 메디칼 그룹과 같은 컨설팅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저랑 오래돼서 저를 자꾸 저희를 그런가요? 대표님하고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네. 사실 그죠? 한 10, 예, 예. 저희 거의 개원 제가 창업했을 때 그 시점부터 거의 많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를 잘 알다 보니까 지금 RA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이 그 CI였습니다.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논문은 이제 병원 아이덴티티로 썼고요. 그 당시 만날 때도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뭐 그 있는 쪽에 관심들은 있지만 기업만큼 병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을 때 많이 브랜드를 갖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그때 제가 아마 윤 대표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 그 이후에는 병원의 CI 아니면 병원에는 HI라고 그러죠. HI 이런 쪽으로 어떤 홍보나 그 어떤 그 일원화되는 의식, 환자들에게 일간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위해서 CI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 이 관계망에 어떤 정보를 실어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CI가 대학교 때 하셨으니까 40년 전 CI. 예, 40년 전. 근데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이 HI, CI 중요성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도 브랜드 컨설팅 할 때 시작이 결국 네이밍과 CI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대가 지나도 더 일맥상통하게 중요한 것도 예, 있는 것 아마 97년도에 제가 이제 그 CI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이랬을 텐데요. 그때가 한참 삼성하고 LG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예요. 그래서 삼성하면 붉은 글자에 붓글씨로 뭐 수출 입국 보국 이래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원에다가 갖다 써갖고 삼성이라고 쓴 적도 있고 LG전자라고 지금이야 LG전자라고 그러지만 금성이라고 그래서 7개의 별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이야 그때하고 비해서 굉장히 투박스럽다고 그러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화가 되면서 그렇죠. 어떤 그 CI가 영문으로 바뀌면서 또 심플하게 돼 있고 LG 같은 경우는 결국 만들다 보니까 제가 배울 때 그 신라의 와당 왜 한쪽 눈을 감고 있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왜 빨간색이냐 중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결국 홍보의 그 역사라는 것이 지금 뭐 현재 없는 과거가 없고 과거 없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오다 보면 지금에 있는 SNS나 보다 더 우리 병원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래야지만 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사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병원 마케팅 책도 내시고 또 병원 마케팅을 오래 하셔서 오늘 아마 이제 둘이 대화하다 보면은 거의 뭐 밤새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줄여서 단도직입적으로 어쨌든 오늘 또 이제 홍보에 관련돼서 좀 좁혀서 계속 출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좁혀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자로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개원할 때나 이제 언론 홍보를 하는데요. 언론 홍보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네.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소설을 할 때 제가 좀 직다이 레고 소설을 쓸 때 one sentence, one word라 그러거든요. 네. 문장 하나에 한 가지의 메시지만 누라 그러는데 결국 홍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오너들은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주려고 그러고 담당자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압축적이고 줄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고 아까 이제 언론 홍보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뭐 단순간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물건을 들 때 역치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지속적으로 교육과 같이 어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만 와서 일반이나 저희들 직원들 교육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관계식으로 주입식보다는 계속 그 반복하거나 또 실천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딱 갔을 때 중국은 이제 병원을 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언론에 알리는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마케팅 툴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은 사실 이제 언론에 딱 그 공표가 되는 것부터 신뢰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 홍보가 너무 많아지고 뭐 그렇게 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개원하는 병원도 사실 첫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사라는 게 네. 좀 공식적인 첫 이렇게 좀 알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원하는 병원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예, 편이에요. 예. 그 예전에 사실 또 이제 홍보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뭐 기자님을 네.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막 상당히 이제 어려웠다면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방식이든 잘 찾아서 홍보를 잘 해보라라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아니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이제 그 답을 제가 안 드렸는데 병원 뭐 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든 뭐 하든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를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자 핵심인 거는 정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는 환자를 정말 진심으로 치료도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통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가 얘기하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에 홍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스미디어가 암만 좋아진다고 한들 거기에 있는 컨텐츠가 부실하면 더더군다나 1분 1초가 아까운 환자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료, 의료에 관한 것들은 그런 정직하지 않거나 정말로 와서 환자를 귀중하게 하는 사랑이라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뭐 소갈맹이 없는 뭐 이런 만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대가 따라 매체는 변하는데 예. 매체는 변하지만 이 안에 본질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사실 이제 좋은 글이라는 게 저는 그 파장의 힘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이야 뭐 좋은 글 하나 딱 정말 쓰면 언론도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지금처럼 뭐 다양한 매체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글을 하나 잘 만드는 게 참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에 또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좋은 글은 저는 엄청난 발이 달려서 알아서 막 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우연하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왜 병원 행정하고 경영을 공부했냐고 얘기를 하면 저희 그 병원 신문이 지금 돌아가신 인제대학교 백낙관 총장님께서 어떤 의학에 관한 지식들은 기자가 많지만 그 병원 경영이나 아니면 의료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한 시기가 올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얘기하는 1986년도 처음에 병원협회 안에 병원 신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도 우연하게 선배들 따라서 병원 경영도 공부하고 병원 행정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일반화됐다 그러지만 아직도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병원 경영이나 의료 경영, 마케팅 말은 많이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병원 홍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향하는 지역 병원들은 커뮤니티 하스피탈이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주 적십자병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광에 있는 영광기독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어서 비교적 수원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병원 중에 작은 근종, 뭐 손근종 이런 하이프 치료하는 수원 강남 여성병원이 있고요. 서울에는 비뇨기과로 처음에 여성 의원을 하는 미즈러브 병원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거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실질적으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들 야,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아니 그런 거 하나 더 있는 건 기자라서 그러시거든요. 참 이상한 게 어그로를 끌어주시 아니 이상한 거 같은 게 들려주실 것 같더니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얘기해 주신다고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병원들이 그 제가 처음 경험인데
이제 경희대에 의료경영학과 처음 생기고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의료 컨설팅 실무라고 이렇게 강좌를 맡아서 처음에 굉장히 인기도 많고 50명이었는데 첫 강좌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실패한 병원이었어요. 네. 잘 되는 병원보다는 맞습니다. 실패한 병원이었어서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아마 우리 아라 메디칼 그룹을 이끄는 윤성민 대표의 그런 그 여러 실패했던 병원들 또 성공했던 병원들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 프로도 인사이트라고 해놓은 것 같으셔서 하여튼 그좀 의미가 깊습니다. 네, 아마 그 사실 이제 제가 이 아라캐스트를 하는 목표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나눠주자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의 경험, 뭐 우리 컨설턴트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사실 아낌없이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도 저희 MBA 강의도 해주시고 컨퍼런스 강의도 해주셨지만 제가 한 1000명 정도 한 37기수를 MBA를 37기수까지 교육했더라고요. 우리 만든 MBA 과정을. 그래서 거의 한 6, 700명 정도 졸업하셨는데 정말 그럼 제가 얼만큼 했나 봤더니 저도 한 13년 정도 해서 그게 강의를 그만큼 됐으니까. 그만큼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제 다시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가면 근데 아마 윤 저는 대표 엄청나게 할 줄, 아니. 많은 분한테 해줬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윤 대표님도 좀 하시면서 네. 이 일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좀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제가 뭐 실은 병원이야 원장님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이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내비게이션 역할이잖아요. 어떤 나침판에 방향을 주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고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이고 병원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컨설턴트들도 고뇌를 한다 그러지만 병원장님들은 그만큼 더 고뇌를 할 수 있고 어렵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사실 이 컨설턴트라는 무형의 이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서 근데 앞으로 더욱더 이제 영역들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저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제가 어떤 방송에 가서 들었을 텐데 제가 기자인데 요새 기자들은 그 핸드폰을 갖고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기사도 쓰고 편집도 하고 다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예.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진은 사진 기자가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물어보니까 사진은요 의뢰를 받을 때 내가 지금 밖에 나가거나 놀러 해외 갔을 때 아무 때나 제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 뭐 매달 며칠 맨날 몇 시까지 찍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되는 거고 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 그 포토그래퍼 책을 한번 가서 한 3,000장 갖고 지금 추려서 만들어봤는데 사진 작가가 가서 같은 장소에 찍는데 사진 작가가 지정해준 사진들은 대부분 다 좋아요. 근데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면 다른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같은 장소에서 매번 다른 사진을 매번 다른 각도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예를 흐린 날이면 흐린 날, 맑은 날이면 맑은 날 아니면 뭐 2시에 뼈, 3시 뼈, 4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거는 어차피 의료와 경영은 분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의사 선생님들이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배우려고 하고 또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앞으로 오는 데는 점점 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라 메디칼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할 역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서 이제 이제 홍보의 히스토리 이제 성공 사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제가 초대해서 좀 유튜브를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3가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인사이트를 줘야 돼요 마지막에. 네. 제가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얘기하신 정직이라는 말, 이제 모든 컨텐츠라는 게 사실
이제 38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정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셨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제 경영자가 있잖아요. 병원도 이제 의사분들이 경영을 하시잖아요. 저도 느낀 게 암만 저희가 서포팅을 잘해도 운전자가 못 먹으면은 또 잘못 먹으면은 잘못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저희 컨설팅 같은 걸 안 하고 이 컨텐츠만 보고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잘 가는 운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더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결국은 리더의 이 주체, 운전자의 주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리더십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 뭐 누가 남이 다 해주는 건 없다 세상에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또 프로와 이제 아마추어 차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디테일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디테일이 중요해졌잖아요. 이 작은 차이들이 사진 한 장도 이제 갭이 있잖아요, 사실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런 프로 정신을 갖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인사이트를 나눈 것 같고요. 사실 또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더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사실 저도 대표님의 히스토리를 아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보시는 원장님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얘기가 많은데요. 빠른 시간 조만간 한번 또 초대를 해서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